했던 내용은 밀집 인공신경망의 뭐 딥러닝에 그렇죠? 딥러닝에서 인공신경망 밀집층까지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은 밀집층 뭐냐면 인공신경망에서 우리가 인공신경망이 특별한 게 아니었고 입력 데이터와 그 다음에 각각의 가중치를 이용해서 우리가 방정식을 학습하는 게 우리가 앞에 있던 밀집층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층을 더 추가할 수도 있는 내용이었죠. 앞에 했던 내용은. 자, 오늘은 밀집층을 이용하긴 하는데 그 전에 이 밀집층에 입력층의 값을 대입하기 전에 조금 입력층의 데이터들을 조금 더 뭔가 축약할 거예요. 근데 축약을 하는데 줄이는데 뭘 줄일 거냐면 우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이미지에 대한 지금 학습입니다. 지금 데이터가 얘는 이미지 자료를 분류하는데 적합한 알고리즘인데 보면 인공적인 이미지니까 그렇죠? 이미지를 보면 이미지가 그림이 있는 게 없을까? 이미지가 인공신경망에 저 쿤집의 이미지를 인공신경망 할 때 맨 처음에 사용했던 데이터가 있죠. 기회를 봅시다. 패션 앱리스트 해서 데이터가 자, 요거 있죠. 요거 지금 현재 6만 개의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학습을 하고 있는데 구조를 보면 6만 개의 데이터의 이미지가 지금 28 곱하기 가로 픽셀 28 높이 28에 지금 그 데이터가 6만 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가 벌써 3차원입니다. 이럴 때에 28x 요거 자체 한 개 자체는 얘가 2차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그게 2차 방정식은 2차 배열인데 2차원 배열을 지금 6만 개의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3차원 배열로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흑백 이미지라서 3차원이지만 실제로는 흑백 이미지가 아니고 컬러 색상이 있으면 차원이 하나 더 추가가 돼요. 왜냐? 컬러 색상은 255 RGB 색상값으로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픽셀을 생성하는데 걔가 255니까 RGB 색상값이 벌써 3개가 되니까 차원이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지금 흑백 이미지라서 원래 원 데이터를 보면 요거 6만 개 28 곱하기 28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색상값이 있으면 여기 뒤에 뭐가 색상 뭐가 값이 픽셀당 값이 색상값이 우리는 0에서 255까지지만 색상 있는 이미지는 255, 255, 255 해서 제가 더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배열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4차원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흑백 이미지든 색상 이미지든 간에 이미지 형태를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앞에 인공지능과 밀집층을 계산할 때는 얘를 1차원 배열로 쫙 내렸죠. 그래서 28 곱하기 28이면 768개 곱하기 768개의 입력값과 그 다음 가중치도 768개의 가중치에 플러스 절편해서 각각 클래스별로 방정식을 계산하는 거였어요. 그럼 가중치가 몇 개가 필요하냐면 지금 28 곱하기 28 곱하기 해서 768개의 가중치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미지를 보세요. 이런 이미지 아니고 다른 이미지더라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이미지의 픽셀 단위 값은 가운데에 좀 몰려 있어요. 그 2차원 배열로 생성을 했을 때 보면 틈을 있죠. 여기 배경 부분은 실제로 이 이미지를 분류하는데 이게 크게 관여를 안 하는 픽셀들이에요. 끄트머리가. 그러니까 얘들은 필요 없는데 얘네들까지 방정식을 계산해서 데이터를 입력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가운데가 이미지가 있으니까 꽉 차는 뭐 풍경 이미지 이런 거 외에 그냥 일반 이런 사물 분류하는 이미지에서는 얘가 그지? 여기에는 가중치를 둘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합성곡 신경망은 뭐냐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뭔가 가중치 값을 더해서 계산을 하면 좀 더 뭔가 정확한 정확도를 도출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합성곱 신경망입니다. 합성곱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얘가 왜냐면 조금 용어가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일반 인공신경망에서 사용 안 하던 용어들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용어를 한번 볼 겁니다. 그걸 보고 나서 진행을 할 거예요. 이게 지금 마지막 수업이에요. 뒤에 순환신경망이 나오는데 지금 순환신경망에 그 코드가 지금 컴퓨터에
여기 파이 참에서 안 돌아가고 파이 참에서 안 돌아가서 뭐 임시로 어디서 진행을 했냐면 우리가 구글에 가면 임시로 이 머신러닝을 제공해주는 코랩이라고 응? 코랩이라고 그 구글의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가상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구글 코랩 검색을 해보면 그러면 거기에 머신러닝을 제공을 해요. 보면 메모리 12기가 뭐 하드웨어 이렇게 해가지고 가상으로 그러니까 웹상에서 돌릴 수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뭐 필요한 웹 패키지 설치 안 해도 여기서 자동적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지금 뒤에 나오는 순간신경망의 데이터가 여기서도 뭐가 오류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거는 다음에 제가 수정을 해서 파일을 올려놓고 할 테니까 오늘은 합성곱까지만 할 겁니다. 왜냐면 합성곱이 이 순환신경망은 앞에 거랑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간단한데 이해가 좀 어려워요. 자,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앞에 거는 우리가 만약에 지금 현재 입력 데이터가 지금 이해가 10개예요. 그렇죠? 10개면 우리가 앞에는 28 곱하기 28개였는데 지금 예를 들면 1천 배열로 늘렸을 때 입력 데이터 개수가 10개면 그렇죠? 10개면 우리가 뭐 인공신경망에서 밀집층에서 계산을 할 때에 가중치도 10개 필요했습니다. 758개면 758개. 그 다음 별편 1개. 얘를 뭐 분류가 10개면 방정식이 10번 계산되는 거고 분류가 5개면 방정식이 5번 계산되는 거예요. 각각의 클래스별로 방정식을 계산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 번 계산을 하다 보니까 얘가 밀집층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인공신경망에서. 어쨌든 얘는 앞에서 했던 건 입력 횟수만큼 가중치가 지금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했듯이 요 끝에 있는 요것들 있죠. 요것들은 크게 계산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중치가 너무 많으니까 가중치 기울기 값이 너무 많으니까 W1부터 W10 별표는 원래 하나 있어야 되고 얘네들이 줄이자 이 말이에요. 가중치.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합성곱이에요. 합성곱. 가중치를 조금 줄여서 뭔가 정확도를 더 높여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합성곱은 기본적으로 2차원 배열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2차원 배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필요한 픽셀들만 조금 계산에 참여를 시키고 필요 없는 것들은 떼내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특성을 좀 더 줄이면서 어쨌든 특성을 유지하는 게 합성곱입니다. 그래서 합성곱 CNN Convolution Neural Network 해서 CNN이라고 해요. CNN. 자, 내용을 보면 앞에는 우리가 방정식을 계산할 때 입력 횟수만큼 가중치가 필요하다고 했죠. 지금은 합성곱은 이제 가중치를 별도로 만들어서 쓸 거예요. 별도로. 그러면 앞에 거랑 얘가 같아요. 입력 데이터가 10개예요. 그러면 합성곱은 얘를 가중치를 예를 들면 3개만 쓸 거예요. W1, W2, W3. 그러면 첫 번째에 있는 입력 데이터 3개만 계산해서 한 개의 출력. 한 개 출력이란 말은 방정식 한 개가 계산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한 칸 밑으로 이동합니다. 나왔어요. 그럼 한 칸 밑으로 이동해서 같은 가중치를 가지고 또 계산을 해요. 그래서 한 개의 출력. 한 칸씩 밑으로 이동해서 이게 1차 방정식이면 그렇게 해서 한 개씩 방정식을 계산해서 출력을 만들어요. 그러면 입력 값이 10개일 때는 출력이 몇 개가 되냐면 8개가 됩니다. 한 칸씩 밑으로 이동해서 출력 방정식을 만약에 가중치를 3개를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그렇죠? 가중치가 3개, 4개면 또 개수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3개를 이용해서 출력을 시키면 출력의 개수가 입력 개수보다 더 작은 출력의 개수가 방정식 개수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의 가중치 값은 모두 동일합니다. 그거는 뭐 알고리즘이 알아서 가중치를 만들겠죠. 어쨌든 입력 그랬을 때에 이게 보세요. 여기가 시작점이 요거 한 번 계산하고 그 다음에는 한 칸 밑으로 내려가죠. 3은 계산에 참여하는 게 한 번밖에 참여를 안 합니다. 틈원에 있는 픽셀들은 5도 맨 마지막은 한 번밖에 참여를 안 해요. 1은 한 번 맨 처음에 있을 때에 한 번 1 참여했죠. 그 다음 두 번째 칸 밑으로 이동하면 또 두 번 참여하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칸 이동할 때도 1이 세 번째 칸은 1 참여를 안 하네요. 그렇죠? 밑으로 내려가니까 1은 두 번 참여.
끝에 있는 것들은 한 번씩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머리에 있는 것들은 조금 덜 계산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게 합성 곱이랍니다. 그런데 얘가 1차원 배열이 아니고 합성 곱은 기본적으로 2차원 배열을 생성해 놓고 계산을 해요. 생성해 놓고. 그럴 때의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림이. 보면 그럴 때에 용어가 있는데 우리가 가중치 있죠. 아까 가중치가 요거 계산에 방정식 계산 참여한 요거 기울기 값 있죠. 기울기랑 절편 1개. 지금 가중치가 3개고 기울기 절편이 1개예요. 그럴 때에 요거를 이 가중치의 집합을 뭐라고 하냐면 필터라고 합니다. 필터. 여기서는 설명 어떻게 하냐면 얘를 도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도장의 크기가 3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찍으면서 이 필터에 있는 가중치를 계산 한번 하고 그 다음 한 칸 내려서 또 도장을 찍어서 필터에 있는 가중치를 계산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가중치의 집합을 필터라고 합니다. 필터. 그 다음에 커널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필터가 도장 전체를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필터 안에 있는 가중치 있죠. 그걸 커널이라고 합니다. 커널. 그러니까 필터가 얘들을 합친 묶음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커널하고 가중치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필터 하나에 요거는 필터 하나에 커널의 크기가 뭐 가중치가 3개 있는 필터를 이용해서 합성곱을 만든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합성곱 이렇게 밑으로 한 칸씩 이동하는 거. 자, 그런데 입력값을 우리가 이렇게 전달하는 게 아니고 그림이니까 그죠? 이미지니까 우리가 2차원 이미지면 2차원이고 여기 이미지 전체의 개수는 생각하지 맙시다. 6만 개 그거 빼고 단 한 개의 이미지 샘플을 생각했을 때에 이미지는 2차원이죠. 높이 그 다음에 넓이에 따른 픽셀 값 1개씩인데 색상 이미지는 3차원이에요. 3차원. 그러면 합성 곱은 2차원과 3차원을 유지한 채 가중치 값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야 뭔가 그림의 이미지가 형태가 흐트러지지 않고 그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그림이 있어요. 요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요렇게. 2차원을 계산해보면 자, 만약에 4행사열 그러니까 높이가 4고 넓이가 4인 이미지가 있다고 칠 때 이미지가 있으면 기본 흑백 이미지, 이거 샘플 이미지 하나 거기에 아까 뭐 계산하는 가중치 또는 커널의 이 묶음을 얘를 필터라고 합니다. 이 도장 자체가 필터예요. 필터. 그러면 여기는 4행사열의 2차원 배열인데 필터는 보세요. 3행삼열의 필터 한 개입니다. 거기에 뭐 W1부터 3행삼열이니까 W9까지의 가중치 값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4행사열이죠. 얘가 4행사열을 첫 번째는 여기 딱 도장을 찍으면 3 곱하기 W1 플러스 1 곱하기 W2 그 다음 0 곱하기 W3 플러스 기타 등등 해서 맨 마지막은 1 곱하기 W9 그 다음 플러스 절편은 무조건 하나. 절편은 표시가 안 돼 있어도 절편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절편은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부분과 필터에 있는 이 가중치가 같이 계산해서 출력 1개, 방정식 1개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2차원 배열일 때는 여기 한번 찍고 그 다음에는 옮겨가서 찍어야 되겠죠. 옮겨가면서 다시 계산을 합니다. 같은 가중치로 계산해요. 그러면 한 칸 더 이동하면 그 밑에가 이제는 107하고 145 요 부분을 다시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차원 배열일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 다 가면 아래로 이동합니다. 아래 왼쪽 다시 아래의 오른쪽. 지금 현재는 4행사열이니까 4번 이동하면 끝이에요. 한 칸씩 이동하면 그렇죠. 여기 갔다가 한 칸 이동해서 더 이상 이동할 곳 없고 그 다음 다시 밑으로 가고 다시 밑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서 총 출력이 4개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출력이 4개. 필터는 하나인데 한번 찍고 한번 찍고 한번 찍고 하면 4번 이용이 됐어요. 그게 기본적으로 2차원 합성곱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2차원 합성곱. 2차원 합성곱.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필터는 아까 도장 자체라고 했습니다. 제가 도장 요거 자체가 도장이고 그 안에 있는 건
커널 또는 가중치라고 합니다. 가중치. 우리가 가중치로 앞에서 방정식을 계산했으니까. 자, 가중치의 집합을 필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기는, 크기 있죠? 크기 요거 필터의 크기. 뭐 3행 3열, 뭐 2행 2열, 5행 5열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는 다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우리가 하는 사람이 설계를 하는 사람이 수정할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 값입니다. 커널은 일반적으로 3행 3열 또는 5행 5열 크기로 생성을 합니다. 있죠? 지금 만약에 입력 데이터가 4픽셀 4픽셀의 만약에 이미지다. 그럼 여기 있는 값들이 각각 255의 숫자표 값이다 쳤을 때에 커널의 크기 뭐 있죠? 그러면 3행 3열 또는 만약에 픽셀 단위가 크면 5행 5열 픽셀의 어떤 크기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보통 3행 3열 5행 5열인데 필터를 3행 5열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 계산하기 복잡해요. 그래서 차원이 행렬과 열이 같은 숫자로 일반적으로 필터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널이 3행 3열 또는 5행 5열 입력 데이터보다는 크기가 작아요. 얘가 입력 데이터가 4행이면 얘들 4행으로 만들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럼 똑같잖아. 밀집층 만드는 거라 굳이 다르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그거보다 작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근데 이 끄트머리들은 계산을 작게 하려고 해요. 끄트머리에 있는 것들. 자, 그럴 때에 이동 순서는 아까 얘기했죠. 2차 배열일 때. 2차원 배열이면 왼쪽에서 오른쪽 갔다가 다시 위에서 아래로 그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얘를 계산해서 출력을 할 때 있죠. 출력을 할 때에도 활성함수를 이용해서 출력을 해요. 좀 이따가 보고. 자, 이게 2차원 합성곱의 형태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자, 여기에 결과값 있죠. 결과값. 요거 나온 결과값, 이거 나온 결과값, 이거 나온 결과, 이거 나온 방정식. 그러면 여기서 처음에 첫 번째 계산했을 때 방정식 하나, 두 번째 계산했을 때 방정식 하나, 총 4개의 방정식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4행 4열일 때 3행 3열 필터를 이용하면 결과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서 4번 이 결과가 나와요. 4번. 2행 2열의 결과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합성 곱에서 입력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필터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계산한 결과를 특성 맵이라고 해요. 이름이 특성 맵. 뉴런 이렇게 안 말하고 특성 맵이라 합니다. 그러면 4행 4열의 필터가 3개면 특성 맵이 총 4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필터 크기가 3행 3열이면 얘가 필터도 얘랑 크기가 같으면 만약에 필터의 크기가 지금 현재 입력 데이터는 크기가 같으면 한 번밖에 안 나오죠. 결과값이. 그런데 얘가 작으니까 이동하면서 계산을 하다 보니 특성 맵의 크기는 4개입니다. 4개. 결과가 4개. 2행 2열로 결과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기 처음에 계산했을 때 1개, 오른쪽 이동해서 1개, 그 다음 아래로 이동한 거 1개, 아래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 1개. 그래서 필터에 있는 커널들의 가중치를 이용해서 계산한 결과의 모음을 세트를 특성 맵이라 합니다. 특성 맵. 용어가 조금 달라요. 자, 그러면 그 특성 맵을 출력할 때도 활성화 함수를 이용해서 특성 맵을 출력합니다. 우리가 활성화 함수는 방정식을 계산할 때 방정식의 결과 B값이 확률값으로 생성이 안 되죠.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부터 그 다음에 양수 무한대까지 나오니까 그걸 확률로 변경하는 게 활성화 함수로 했습니다. 얘도 출력 특성 맵을 나타내는 출력 중간에 활성화 함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활성화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필터가 하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필터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앞에 얘는 지금 4행 4열에 있는 2차원 배열을 필터 3행 3열의 필터를 이용해서 결과가 총 4개가 나왔죠. 특성 맵이 여기 있는 결과가 2행 2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한 번만 계산할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얘는 집중적으로 가운데에 있는 픽셀은 좀 학습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필터를 다른 필터를 이용해서 또 반복적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원래 필터 한 개 이용했을 때는 아까 결과가 2행 2열 얘가 결과 특성 맵이 하나였죠. 그런데 만약에 필터 개수가 여러 개다. 여기서처럼 필터 개수가 여러 개, 3개예요.
근데 필터마다 가중치 값은 각각 다릅니다. 여기 지금 PDF는 그냥 가중치를 W1 해서 W9까지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얘는 W11이고 얘는 W12고 얘는 뭐 W13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가중치를 같은 걸로 표시했지만 실제는 달라요. 응? 가중치가 다르다 이 말이요. 그렇죠? 그냥 가중치가 같으면 굳이 같은 가중치를 필터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얘를 뭐 세 번씩 계산하면 되니까. 그런데 필터가 여러 개면 가중치가 달라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아까 필터 3개 3 필터를 이용해서 입력값이 4행 4열인 거 계산해서 이렇게 2열에 2차 방정식 2차 배열이 나왔죠. 그런데 필터가 3개면 얘가 이게 3개가 되는 거예요. 3개. 응? 특성 맵이 3개가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 필터 개수만큼 특성 맵의 개수가 생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뭐 2열 배열이 3개 있다. 그 말이에요. 3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이에요. 3차 배열. 자꾸 방정식하고 배열이 헷갈리네. 자, 결과가 특성 맵의 개수는 그리면서 보듯이 필터 개수와 일치합니다. 특성 맵의 개수. 그러니까 특성 맵이 여러 개 나올 수가 있어요. 필터 개수만큼. 그래서 내용을 보면 자, 필터의 개수가 여러 개일 경우는 각 필터의 가중치는 각각 다르다. 그렇죠? 방금 전에 계산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클래스에 있는 CNN 할 때에 필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 계산을 해서 특성 맵을 도출하고자 할 때에 사용하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Conversion 2D 메서드. 2D 메서드. 자, 인수값. 지금 현재 여기에 나오는 인수값은 모두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앞에가 필터 개수예요. 필터 개수. 필터 개수는 특성 맵의 개수하고 같습니다. 결과값이 같다. 이 말이에요. 필터 개수. 그다음 커널 사이즈는 요거 아까 요거예요. 3행 3열로 할 건지 5행 5열로 할 건지 그게 커널 사이즈예요. 커널 크기. 입력 데이터 픽셀 크기가 크면 커널 크기도 아무래도 커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활성함수 있다고 했습니다. 출력할 때는 모두 활성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기본적인. 자, 필터 있죠. 필터. 가중치의 집합 필터. 필터는 몇 개인가 이렇게 하는 거고 그 안에 있는 요런들 가중치들을 커널이랍니다. 커널의 크기는 33. 특성 맵은 뭐 가중치를 이용해서 계산한 방정식의 결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특성 맵, 뭐 입력 데이터를 가지고 필터를 적용한 출력이라고 했어요. 출력 결과, 방정식을 계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활성함수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계산한다. 결과를 도출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예제에서 여기 그림에서 본 것처럼 입력 4행 4열의 2차 배열을 3행 3열의 필터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아까 2열의 특성 맵이 한 개 나왔죠. 그런데 필터 개수가 3개면 특성 맵 3개, 필터 개수가 10개면 특성 맵 10개. 3차 배열로 됩니다. 그래서 입력 차원과 특성 맵의 차원은 동일하다. 여기서 차원은 요거 말이에요. 입력 차원과 특성 맵의 차원은 동일하다. 그거는 요 얘기입니다. 입력 차원 이 자체가 2차 배열이면 특성 맵도 2차 배열이에요. 특성 맵도 2차 배열. 요거는 필터의 개수가 3개이기 때문에 특성 맵이 3개 나온 거예요. 특성 맵 1개를 기준으로 보면 얘가 2차 배열이면 요것도 2차원 배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색상값이 있는 컬러는 얘가 3차원 배열입니다. 요 깊이가 있어요. 그러면 얘도 깊이가 있는 게 또 3개, 4차원 배열이 됩니다. 총. 그렇게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현재 그 말이 그 내용입니다. 자, 개수는 특성 맵의 개수는 필터의 개수만큼 출력.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가 보면 필터가 뭔지, 그 다음 특성 맵이 뭔지. 이거를 조금 알아놓으세요. 그 다음에 그걸 제가 방금 전에 설명했죠. 그럼 얘는 이 앞에가 10개는 뭐 필터의 개수가 10개, 도장이 10개다 이 얘기예요. 커널 사이즈 33. 튜플로 넘기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3 잃어버리면 3행 3열의 커널 사이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 액티베이션 활성함수는 렐루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그 다음 패딩이 있습니다. 패딩. 뭐가 용어가 우리가 이때까지 안 봤던 용어들이 나옵니다. 패딩. 패딩은 우리가 여백이라고 하죠. 보통 여백. 그러면 우리가 원래 입력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이렇게. 사행사열이에요. 그런데 사행사열을 만약에 필터 3행삼열의 필터로 우리가 특성맵을 도출하면 아까 2행 2열이었죠? 이거 계산하기가 좀 복잡해요. 4행 4열을 3행 3열의 필터를 이용해서 가중치를 계산하면 특성맵의 크기가 몇 개가 될 것인가 우리가 이 그림을 그려봐야 합니다. 물론 그걸 우리가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테라스가 알아서 계산해서 뭐 내부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근데 이 알고리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필요합니다. 그 알고리즘 코드가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까 얘가 도대체 뭐가 뭔지를 알려면 내용을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왜냐면 수치값, 인수값을 우리가 전달해줘야 돼요. 하이퍼 파라미터니까 그 인수값을 쓸 때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알려면 얘가 원리를 조금 이해를 해야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패딩은 그러면 이게 계산하기 복잡하죠. 패딩, 얘의 특성 개수를. 지금은 우리가 4행 4열 정도 되니까 이렇게 아까 그림에서처럼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옮기고 한번 옮기고 한번 옮기고 한번 옮기고 4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얘가 개수가 많아지면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입력 데이터의 행렬과 특성 맵의 행렬이 같아지도록 한다면 우리가 계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성 맵의 개수와 입력 데이터의 사원 행렬과 특성 맵의 행렬이 같은 수만 있다면 이렇게 만들면 좋겠죠. 거기에 필요한 게 패딩이다. 이 말 패딩. 자, 패딩은 원래 데이터가 있으면 바깥쪽에 한 칸씩 추가를 해요. 빈 공간을. 추가를 하고 나머지 바깥쪽에는 그냥 0으로 채워버립니다. 의미가 없는 숫자로. 계산에 그냥 참여를 안 시킬 거예요. 그냥 여백만 두면. 그러면 바깥쪽에 지금 한 칸 추가했죠. 원래 4행 4열인데 지금 한 칸씩 추가하니까 606열이 되었어요. 606열을 3자매 필터를 이용해서 가중치를 계산해서 결과를 보니까 특성 맵과 입력 데이터의 크기와 같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한번 갔다가 그러면 위에 거만 벌써 4번 계산하고 있네요. 위에. 그래서 다시 밑으로 이동해서 또 계산하고 4개. 또 밑으로 한 칸 이동해서 계산하고 4개. 그 다음 마지막에 이동해서 계산하고 4개. 그러다 보니 특성 맵과 입력 데이터의 크기가 같아졌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0이죠. 패딩 추가한 칸은 0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가중치를 가지고 계산해봤자 0 곱하기 가중치 하면 0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산에 참여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그래서 계산에 참여를 안 시키고 대신에 계산하기 좋게 입력 데이터의 행렬 개수하고 특성 맵의 행렬 개수를 같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패딩을 준다 그 얘기예요. 얘가 똑같으면 결과값이 똑같으면 계산하기 편하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런 목적도 있고 또는 요 놈이 있죠. 만약에 아까 패딩이 없을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요거 끄트머리에 있는 이 3은 가중치를 이용해서 3행 3열인 필터를 이용해서 계산할 때 한 번 계산하죠. 한 번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는 한 칸 이동하면 계산에 참여를 안 하고 그 다음에 밑으로 이동하면 왼쪽 맨 위에 있는 요 모서리에 있는 3은 가중치 계산에 의해서 한 번밖에 계산이 안 돼요. 그렇죠? 각 모서리에 있는 요것들은 3하고 7하고 8하고 밑에 있는 3은 한 번밖에 계산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있는 1, 0, 그 다음 이쪽 편인 6, 4, 2, 1은 2번 참여를 합니다. 계산할 때. 가운데 있는 건 더 많이 참여를 하겠죠. 그러면 지금 형태는 가운데는 4번 다 안 빠지고 참여를 해요. 물론 가운데라고 할수록 픽셀 값이 유효한 의미가 있는 값이긴 해요. 그런데 한 번과 4번은 4배 차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이 말이에요. 어쩌다 보면 배경에 끄트머리에 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옆에 사진을 대각선으로 찍는다든지 그러면 그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계산은 너무한다 이 말입니다. 한 번만 계산해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패딩을 하게 되면 얘가 좀 더 많이 참여를 하죠. 아까 3번이 없을 때는 한 번만 참여하는데 지금은 한 번, 2번, 3번, 4번
4번이나 참여를 하네요. 4번이나 가중치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보다는 아무래도 학습을 덜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러면 요 그림에서처럼 패딩 안 했을 땐 끄트머리에 모서리에 있는 값들은 한 번 했는데 패딩을 하고 나면 모서리에 있는 값이 4번 하게 되고 가운데 있는 9번 하게 돼요. 그럼 여기는 한 번 하고 4번은 2배 차이죠? 근데 여기서 4번, 9번은 한 2배 정도 차이밖에 안 난다. 이 말입니다. 조금 그래도 합류를 너무 안 시키는 것보다는 조금 합류를 시키겠다. 그게 패딩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패딩 아까 얘기했듯이 앞에 특성 맵하고 입력 데이터의 행과 열을 일치를 시키고 또 끝에 있는 픽셀 단위를 가중치를 계산하는 방정식에 조금 그래도 차이 안 나게 참여를 하자는 게 패딩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패딩을 시키려면 과연 사행사열이고 얘는 이제 우리가 원래대로 치면 계산을 해야 되죠. 입력 데이터 크기와 필터의 크기에 해서 크기가 같으려면 과연 패딩이 한 칸만 돼야 되는지 두 칸이 돼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계산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뭐 하냐면 패딩이라는 인수값을 세임 해버리면 입력 크기와 특성맵 크기가 동일한 패딩을 알고리즘이 알아서 준다. 그 얘기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계산을 해야 되는데 패딩 값에서 두 칸 줄 건지 세 칸 줄 건지 입력값을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계산이 복잡하니까 그냥 패딩 이걸 세임 해버리면 입력 빈열 크기, 특성맵 크기가 동일하게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패딩을 시킨다. 이 말 자동 패딩.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입력과 특성별 크기를 동일하게 하기 위한 0으로 세팅하는 여백이고 여백 그 다음에 모서리 있는 픽셀들도 계산에 좀 더 활용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한 번 너무 작다. 그래서 주변 픽셀들의 정보를 또 감지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사진이 꼭 가운데에 있는 사진이 가운데만 있는 거 아닙니까? 똥손들은 사진 삐뚤하게 찍어가지고 모서리에 뭐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똥손들은 똥손들의 사진을 위해서 패딩을 시켜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패딩 이퀄 밸리드 하면 패딩 적용 안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패딩 이퀄 세임 패딩 사용을 합니다. 세임 패딩 그게 패딩의 목적이다. 자 그러면 패딩이 있죠. 아까 얘는 필터의 개수, 커널 크기, 뭐 도장 크기 말이에요. 가중치 크기 33 활성함수 렐로 하고 그 다음 패딩 이퀄 세임 하면 입력 데이터 크기, 입력 데이터 크기 동일 그렇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스트라이트가 있어요. 스트라이트 필터가 이동하는 크기입니다. 몇 칸씩 이동할 건가 그 얘기예요. 스트라이트 요거 그죠? 여기서 한 칸씩 이동할 수도 있어요. 기본은 한 칸씩이에요. 계산하고 한 칸 이동하고 한 칸 이동하고 그러면 만약에 스트라이트가 2면 여기서부터 2면 패딩을 한 칸씩 주어지면 특성 맵의 크기가 다시 2가 돼버려요. 입력 데이터랑 크기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스트라이드는 기본 1, 한 칸씩 조금 계속 반복적으로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은 1이다. 그 얘기입니다. 스트라이트 필터가 가중치를 이용해서 계산할 때 각각의 셀들을 이동하는 크기 칸을 몇 칸 이동할 건가 그 얘기예요. 그게 스트라이트입니다. 스트라이트 설정은 그냥 스트라이트 값 1 이렇게 설정하면 됩니다. 스트라이트 1 그 다음에 풀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풀링 뭐가 용어가 많죠. 뭐 필터 그 다음에 커널 특성맵 패딩 스트라이트 그 다음 마지막에 풀링이에요. 풀링 풀링은 이제 이것도 좀 너무 뭐 결과값이 많다 그 얘기입니다. 특성맵 요 계산한 결과값이 요건데 만약에 입력값이 4사고 저기 패딩을 세임 패딩을 주면 얘도 4사예요. 4사가 3개 생긴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 패딩을 안 준 상태니까 2 해서 2열의 특성 맵이 3개 있다 그 얘기인데 그러면 이 자체도 크기가 너무 크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한번 축소하는 게 풀링입니다. 풀링 특성 맵의 크기를 줄인다 이 얘기예요. 근데 풀링 할 때는 뭐 방정식을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풀링 시킨다. 조금 줄인다 이 말입니다. 얘도 크니까.
왜냐면 우리가 앞에 밀집층에 입력 데이터 전달하기 전에 지금 합성법을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 최대한 뭔가 특성, 해당 픽셀들은 유효한데 크기는 좀 더 줄이자 이 말이 축소를 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풀링은 그냥 지금 현재 특성 맵의 크기가 2행 2열인데 요걸 2분의 1로 안 줄이면 1행 1열이 되겠죠. 이렇게 줄이는 거. 그럼 선생님 여기 있는 데이터 값이 픽셀 결과값들이 계산한 결과값이 있는데 얘를 줄여버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데이터가 함부로 날아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풀링은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풀링. 최대 풀링이 있고 평균 풀링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원래는 4사인데 풀링이 계산이 되려면 여기는 요 있죠. 요걸 이제 요렇게 줄인다 이 말이에요. 4사가 지금 필터가 이게 특성 맵이 4행 4열이며 풀링을 2행 2열에 2열의 풀링으로 만들면 요 4칸에 있는 수치들 중에서 뭘 선택을 할 것인가를 풀링을 시키는데 계산하는 방법이 최대 풀링은 요 값 중에서 제일 큰 값을 풀링 시킨다 이 말이에요. 줄인다 이 말이에요. 표로 최대로 제일 큰 값을 가져와서 그럼 여기 그 다음 칸 이동했을 때는 86, 786 또는 평균 풀링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수치 단위들을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최대값을 이용할 수도 있고 종류가 풀링을 할 때는 평균 풀링 또는 최대 풀링 합니다. 최대 풀링. 뭔가 이 데이터들을 평균을 낼 수도 있겠죠. 데이터들이. 그 다음에 가장 큰 값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거는 어떤 이미지의 좀 특성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풀링을 시킬 때는 아까 필터를 우리가 계산해서 특성 맵을 도출할 때는 스트라이트를 뭘로 한 칸씩 이동했어요. 얘는 안 겹쳐요. 겹치면 안 됩니다. 가중치를 뭐 계산하는 게 아니라서 요거 딱 두 칸 떼가지고 2행 2열 떼서 최대 풀링 하든지 평균 풀링하고 그 다음에는 겹치는 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스트라이드를 2해서 스트라이드가 풀링 크기만큼 이동을 해요. 그래서 73 안 겹치게 계산하는 게 풀링입니다. 풀링 줄여주는데 뭔가 가중치를 계산을 안 하겠다 그 얘기예요. 가중치 없이 특성 맵의 크기를 줄여준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얘기했죠. 최대 풀링 또는 평균 풀링을 이용합니다. 겹치지 않게 이동, 겹치지 않게 계산 안 할 거니까 그냥 대표적인 거 하나, 대표적인 큰 거 하나, 큰 거 하나, 큰 거 하나 가지고 오겠다 그 얘기야. 그러면 자, 풀링 봅시다. 풀링. 자, 2 풀링, 맥스 풀링 하면 최대 풀링이다 이 말. 최대 풀링. 맥스 풀링 하면 최대 풀링 하는데 크기를 2로 하겠다 이 얘기예요. 크기를 2로 하겠다. 그러면 얘는 실제로는 스트라이트가 2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겹치게 하니까 2죠. 두 칸씩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패딩은 없어요. 풀링 층에는. 아까 필터 할 때는 패딩을 했죠. 입력 데이터 크기와 특성 맵의 크기를 일치하려고 패딩했는데 풀링은 패딩도 없고 가중치 계산도 안 해요. 그냥 단순하게 축소합니다. 축소. 그게 풀링입니다. 풀링. 풀링 있죠. 풀링 크기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만약에 뭔가 하려면 수정하려면 수정하는데 기본 2 해놓으면 알아서 계산이 돼요. 알고리즘이. 그게 풀링.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전체적으로 쭈쭈쭈 다시 앞에 거 내용을 보면 자, 입력 데이터는 4행 4열의 입력 데이터 샘플 1개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필터 도장 개수가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으면 33 필터 그러면 커널 크기 33이면 가중치가 총 9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중치 9개 있는 필터를 3개를 만듭니다. 그러면 얘를 합성도로 만들면 패딩을 세임 패딩 해버리며 입력 데이터 크기인 4행 4열과 똑같은 특성 맵이 4행 4열의 특성 맵이 총 3개가 생긴다 그 얘기예요. 3개.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4, 4, 3 4행 4열의 특성 맵 3개. 그래서 요거 뒤에 걸 보통 채널 차원이라고도 하고 또는 깊이 차원이라고도 합니다. 깊이 차원.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채널 차원 또는 깊이. 그래서 2차원 방정식이 여러 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2차원 방정식. 2차 배열이 여러 개 있는 거죠. 2차원 배열이 여러 개인데 이게 깊이 요렇게 가는 거. 요렇게 옆으로 가는 거죠. 얘가 넓이, 높이, 뒤로 가는 거 있죠. 요걸 깊이라고 해요. 그래서
차원 또는 패널 차원이랍니다. 어쨌든 특성 맵이 세임 패딩해서 했으니까 사행사열, 특성 맵도 사행사열, 뭐 뒤에 있는 3개는 필터 3개. 그겁니다. 필터 개수 3개. 그러고 나서 여기가 2인 패드풀링 해버리면 2분의 1 줄어드니까 사행사열이 3개, 사행사열이 3개가 됐던 게 2분의 1로 줄여서 2행이열 3개의 특성 맵이 생깁니다. 뭔가 결과는 다 특성 맵이라고 해요. 풀링. 그래서 풀링하고 나면 2행 2열의 패널 차원 3차원의 특성 맵이 만들어집니다. 얘가 합성구축이 한 개가 생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다시 앞에 우리가 했던 인공신경망에 밀집층으로 전달할 때는 이걸 싹 다 펼치는 거예요. 1차원으로, 3차원을 1차원으로 싹 다 펼쳐서 우리가 밀집층 다시 계산하는 거 있죠? 응? 거기에 은닉층을 생성하든 뭘 하든 어쨌든 하고 맨 마지막에 클래스, 개수별로, 분류별로 방정식 값을 최종적으로 계산한 다음에 활성화 함수를 이용해서 확률을 계산하는, 그래서 분류를 하는 그 형태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합성곱층은 밀집층 가기 전에 필요 없는 데이터는 조금 치고 중요한 데이터를 가중치를 이용해서 뭔가 좀 더 정확한 특성들을 가지기 위해서 조금 정리하는 전처리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합성곱층.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걸 맨 마지막 특성 맵을 펼쳐서 1차별로 만들고 계산을 하는 거 원래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합성곱층. 합성곱도 하고 나서 또 합성을 또 시킬 수도 있어요. 한 번만 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원래 인공신경망도 원래는 입력층과 출력층이 있었는데 중간에 밀집층, 은닉층을 하나 추가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거대적합 방지를 위해서 드롭아웃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기 전에 이렇게 정리하는 단계가 합성곱 신경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제, 우리가 앞에 있던 예제로 실제 한번 돌려볼 거예요. 그거는 조금 쉬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그림을 보면 엠리스트 데이터 형태는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하나 추가가 되냐면 합성곱 신경망은 아까 채널 차원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채널 차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있죠. 원래 앞에 신축 신경망 할 때는 요거 48,000개 요거는 빼고 2차원 크기의 배열이었어요. 요 개수는 신경 안 쓸 거예요. 개수는 계산할 때 전혀 참여를 안 합니다. 그러면 높이와 넓이가 28 크기인 샘플 한 개가 샘플 한 개 기준으로 보면 2차원 배열이에요. 샘플 한 개 얘를 보면 그런데 합성곱 신경망에 들어갈 데이터는 3차원 배열이어야 됩니다. 그럼 샘플 개수 제외하면 뭐 28에 원래 여기 어디 데이터가 색상이 있는 데이터는 4차원이에요. 그렇죠? 4차원이면 48,000 뭐 예를 들면 원래 전체 데이터가 6만 개니까 6만 개에 28에 뭐 RGB 색상 값이니까 레드, 그린, 블루 값이면 3 이렇게 돼서 4차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6만 개에 28 이렇게 돼 있죠. 구성 형태가 6만 개에 28에 흑백 이미지라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흑백 이미지는 실제로는 3차원. 자, 그런데 요거 빼고 이건 계산에 참여를 안 해요. 개수는 계산에 참여를 안 하니까 색상 차원은 3차원, 흑백 이미지는 2차원이죠. 요것만. 그런데 합성곱을 위해서는 맨 마지막에 깊이 차원이 있어야 돼요. 깊이 차원이. 그래서 지금 색상은 깊이 차원이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얘는 깊이 차원이 없죠. 그래서 이걸 그냥 깊이 차원을 어차피 생산값 하나니까 1로 그냥 만들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28 곱하기 28이나 얘 깊이 차원이 하나 추가되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겠다 이 얘기예요. 데이터가 요게 들어가야 돼요. 요게.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원래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깊이 차원 1 한 개 추가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에 우리가 여기 넘파이 배열을 리세이브를 했었죠. 마이너스 1 두고 각각 행렬 깊이 차원을 두면 알아서 이 해당 배열로 생성을 해줍니다. 리셋 해줘요. 1이면 의미가 없지만 어쨌든 차원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차원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게 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얘가 안 돌아가요. 여기서 오류가 나는데 요거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냐면 지금 현재 요 놈들이 안 돌아가요. 요 놈들이. 요게 안 돌아가는데 잠시만요. 얘를 2로 해놓고 얘를 혹시 모르니까 백업을 좀 해놓고 2번으로 백업을 해놓고 얘가 요게 안 되니까 여기까지 되어 있네. CNN이 원래 멤버가 모델 여기까지 되어 있네요. 저 원래 데이터가 어디 갔지? 원 데이터가 봅시다. 원래 게 남아 있네요. 자, 여기에 내용을 보면 차원의 형태만 보겠습니다. 3차원의 채널 차원을 추가한 내용이야. 자, 요것만 찍어보면 정확하게 이제 차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구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요거까지는 여기가 가는데 다른 게 안 돌아가요. 뒤에 여기 학습시킬 때가 메모리 문제가 생겼어요. 컴퓨터에 새로 깔아야 되는지 어쨌는지. 자, 3차원 형태의 채널 추가. 그래서 각 개수가 3차원인데 채널 추가해서 총 4차원 배열로 보일 거예요. 형태가 쉐이프를 찍어보면. 그래서 6만 개. 자, 엠리스트 해서 그대로 가지고 오면 트레인 인풋이 6만 개에 28 곱하기 28 해서 밑에가 차원 채널이 1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가 개수는 뭔가 변화가 없어요. 요렇게 입력값을 먼저 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요 내용이에요. 요렇게 만든다. 자, 그 다음에는 자, PDF를 보면 자, 얘가 클래스에 우리가 앞에 인공지능 심층신경망 했을 때의 내용을 보면 심층신경망에 맨 마지막 거 봅시다. 자, 보세요. 자, 클래스에 시퀀셜해서 객체 생성해놓고 뭐 할 건지 레이어 층을 하나씩 추가하는 형태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델.add에서 층을 하나씩 추가하는 형태로 생성을 합니다. 얘도. 그래서 보면 내용이 있죠. 뭐 레이어 층을 추가하는데 컨버전 2D 하면 뭐 합성 곱층을 추가한다. 그 얘기예요. 컨버전 2D. 그러면 자, 첫 번째 인수값 얘가 32가 뭐 필터 개수. 그죠? 필터 개수. 우리가 아까 예제는 뭐 10개 이랬는데 이번에 이제 32개 필터 개수를 하겠다. 그 얘기예요. 커널 사이즈 3 하면 3행 3열의 필터가 32개다. 그 얘기입니다. 3행 3열. 그러면 입력 데이터 샘플 1개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28, 28, 1 채널 차원을 추가를 해야 된다고 했으니 이렇게 두고 거기에 필터가 32개죠. 그럼 필터도 크기가 같아야 돼요. 차원 수가 같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행 3열의 1 채널 차원 1인 필터가 32개. 32개. 1은 그냥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래 놓고 계산을 하면 그럴 때에 패딩을 세임으로 두면 28, 28이 그대로 28, 28로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세임 패딩. 자, 인풋 쉐임 하면 첫 번째 이게 입력 데이터가 28, 28, 1이다. 그 얘기 인풋 쉐임 해서 입력 데이터 형태를 전달해 줄 때 얘가 데이터 한 개당 3차원 배열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리쉐입 한 거예요. 넘파일 배열에서. 그러면 그림이 자, 특성 맵은 그렇죠? 패딩이 쉐임이니까 같은 패딩을 얘랑 같이 한다고 했으니까 28, 28에 32는 필터 개수가 32개니까 32개의 특성 맵이 이런 형태로 생성이 됩니다. 가중치를 계산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최대 풀링 이 사이즈의 최대 풀링하면 28, 28, 32가 풀링을 하면 특성 맵이 뭐 크기가 줄어드냐면 요 앞에 있는 2차원 배열 크기를 줄입니다. 요거는 그대로 있습니다. 채널 차원은. 요것만 줄이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앞에 다 했죠. 그대로 하는데 요것만 얘만
자, 풀링했을 때 뭐 풀이면 특성 맵의 개수만큼 그대로 풀링한 특징 맵의 개수도 그대로 유지가 돼요. 뭐 행렬 크기만 줄어드는 거예요. 행렬 크기. 그렇죠. 그럼 여기서도 행렬 크기가 28, 28인데 나누기 2 하면 14, 14. 뭐 특성 맵의 마지막 패널 차원은 그대로 32가 됩니다. 그러면 앞에가 컨버전이고 뒤에가 풀링이에요. 자, 풀링의 결과값도 특성 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최대 풀링, 맥스 풀링 하면 최대 풀링 크기는 2 하면 결과가 이렇다 그 얘기예요. 그게 그 내용이에요. 다시 갖고 와야 되니까 썸머리 여기까지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게 그거 합성 곱한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여기는 합성 곱을 두 번 시켰어요. 그러면 두 번째 합성 곱 봅시다. 자, 두 번째 합성 곱 하기 전에 최대 맨 마지막 결과가 14, 14, 32의 특성 맵입니다. 그걸 다시 입력값으로 주는 거예요. 입력 데이터 14, 14, 32. 자, 똑같이 33 필터링 필터 하겠습니다. 거기 이번에는 필터 개수를 64개로 늘렸습니다. 도장을 64개로 늘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샘 패딩 하면 14, 14, 뭐 필터 개수 64. 그러면 14, 14 필터 개수 64 해서 결과값이 특성 맵이 14, 14, 64로 됩니다. 요거는 입력 데이터는 상관없어요. 뭐 필터 개수가 요거예요. 필터 개수. 필터 개수. 요거는 채널은 상관없고 필터 개수만큼 아까 특성 맵 개수가 나온다고 했죠. 그 다음에 다시 얘를 최대 풀링, 2 풀링 하니까 뭐 맨 마지막 채널 차원은 안 바뀝니다. 14, 14가 2분의 1에서 7, 7, 64. 3차원 배열. 길이가 뭐 이미지의 길이가 크기가 7인 입력 데이터. 개수는 채널 차원은 64. 이게 앞에 이제 밀집층을 들어가기 전에 맨 마지막 데이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원래의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는데 그걸 축소, 가중치로 이용해서 축소하면서 뭔가 가운데 있는 필터, 픽셀 단위는 뭔가 특성을 막 요약을 해서 더 크게 만들고 그 대신 입력 데이터의 행렬의 크기는 틀렸습니다. 그렇게 만든 게 합성 곱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합성곱. 그래 놓고 그대로 뭐 이제는 여기는 심층신경망이죠. 그걸 해놓고 심층신경망에서 우리가 플래턴 층은 얘가 앞에 있는 입력 데이터가 2차원 배열이든 3차원 배열이든 다 1차원 배열로 쭉 늘려주는 거예요. 1차원 배열로 이렇게 늘려주는 거. 그게 플래턴이에요. 그러면 최종 합성곱층의 입력 데이터는 7764입니다. 그걸 쭉 누리면 3136개의 입력값 1차원 배열의 형태로 플래턴 된다. 그 얘기예요. 플래턴. 그 다음 시키고 나서 원래 앞에 우리가 인공신경망에서 심층신경망에서 했던 것처럼 은닉 한 개 만들고 드롭아웃은 뭐 과대적합을 줄이기 위해서 0.4 해서 40% 드롭아웃 시키고 맨 마지막에 건 우리가 이미지 개수가 10개였어. 이미지 종류가 10개여서 얘는 손 못 댄다고 했어요. 10개. 맨 마지막 출력은 10개고 활성 함수는 다중분류니까 소프트맥스. 그렇죠? 만약에 이 중에 한 개 고르는 이진분류면 시그모이드 함수를 쓴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소프트맥스. 액티베이션은 아무거나 써도 돼요. 소프트맥스 써도 되고 시그모이드 써도 되고 렐류 써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한다. 그 얘기요. 요거예요. 그걸 썸머리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각각의 출력 형태와 매개 변수 필요한 가중치 개수를 계산한 게 썸머리예요. 그래서 그거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얘를 돌리면 요걸 우선은 돌릴 거예요. 아직 학습을 안 시키니까 오류는 아마 발생을 안 할 겁니다. 저는 오류가 발생돼서 지금 요걸 여기서 돌려봅시다. 썸머리를 한번 봅시다. 썸머리. 요약을 매개 변수 요약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한번 보면 여기에 최종 처음에 입력되는 출력의 형태는 뭐냐면 요거예요. 28, 1. 요게 입력 형태입니다. 얘가. 그렇죠? 입력 형태가 28, 28, 1이 채널 차원입니다. 자, 파라미터. 그러면 가중치 계산을 위한 파라미터 개수는 뭐냐면 우리가 파라미터 원래 방정식 계산할 때 필요한 파라미터는 가중치, 그죠?
곱하기 입력 데이터, 입력 데이터, 맞나? 입력 데이터. 원래 밀집층에서 인공지능망에서 곱하기 입력 데이터, 플러스 별편이 있었죠? 별편. 요 개수가 가중치가 필요한 개수죠. 입력 데이터가 원래 우리가 앞에 인층신경망 했을 때 28 곱하기 28이었죠? 그러면 얘가 28 곱하기 28이었습니다. 입력 데이터가. 그래서 764개 플러스 그 다음에 별편이죠. 별편인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계산을 했는데 지금 현재 합성 곱에서는 맨 처음에 들어오는 데이터는 요거예요. 28, 28, 1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를 계산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32가 뭐 개수냐면 필터의 개수예요. 필터의 개수. 그러면 필터의 개수를 곱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필터 안에 커널의 크기가 있습니다. 33. 가중치가 필요한 게 원래 합성곱 안 할 때는 입력 데이터만큼 가중치가 필요하지만 얘는 입력 데이터만큼이 아니었죠. 가중치를 따로 설정했었죠. 그러면 여기서는 합성곱에서는 필요한 가중치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채널 차원이 필요합니다. 3차원이니까 채널 차원 곱하기 그 다음 필터 크기라 하지 말고 커널 크기라 합시다. 커널 크기. 그 다음에 뭐가 또 커널 크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필터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필터 개수 그쵸? 플러스 뭐 필터 개수 이렇게 계산해요. 앞에 거 절편을 생각해보면 필터 개수가 뭐냐면 실제로는 특성 맵의 출력 개수예요. 그렇죠? 여기 그림에서 보면 특성 맵의 출력 개수가 필터 개수랑 동일합니다. 얘가 최종적인 출력이 되죠. 채널 차원. 거기에 우리가 절편을 생각해보면 얘가 이 개수만큼 가중치가 필요한데 거기 필터 개수만큼 우리가 절편이 원래 있습니다. 플러스 B가. 근데 절편은 우리가 계산은 지금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어차피 한 개씩 있으니까. 그럼 필터 개수가 32개란 말은 절편도 32개예요. 그렇죠? 거기에 3 곱하기 3이든 5 곱하기 5 뭐 커널 크기만큼 곱해야 되니까. 그래서 합성곱 중에서 매개 변수는 채널 차원 곱하기 커널 크기 곱하기 필터 개수 플러스 마지막에 필터 개수예요. 그러면 아까 입력이 28, 28, 1이라고 했죠. 그럼 채널이 1입니다. 입력 데이터 크기는 상관없어요. 여기는 가중치 계산할 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아까 커널 크기가 33이라고 했죠. 그러면 3 곱하기 3 커널 크기 그 다음 필터 개수는 처음에 32개 플러스 32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 계산하면 첫 번째 매개 변수의 개수가 320개가 나옵니다. 계산해보세요. 1 곱하기 1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9 곱하기 32 하면 되겠네. 9 곱하기 32 이꼴 플러스 뭐 32 하면 320개 나와요. 그래서 필요한 가중치 개수가 320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풀링이죠. 2D 풀링은 뭐 채널 요거는 변함이 없어요. 뭐 2차원 배열의 픽셀 크기만 줄여준다고 했습니다. 2D니까 나누기 2 하겠죠. 그러니까 28 나누기 2에서 14, 14, 32. 그런데 얘는 가중치로 계산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값만 뽑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미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파라미터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요거는 18,496은 얘가 채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얘가 입력 데이터가 됩니다. 최종 특성 맵이 입력 데이터가 돼요. 요거는 필요가 없죠. 그러면 32가 채널이 되겠네요. 그럼 두 번째 합성곡에 필요한 데이터는 32 곱하기 그 다음 3 곱하기 3 곱하기 자 필터 개수를 두 번째 합성곡에서는 64개로 할 거네요. 그러면 필터 개수에 맞게 64개 플러스 64개 그러면 8,000 얼마가 계산이 됩니다. 계산해보죠. 3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64 꼴 플러스 뭐 64 하면 18,496개 18,496개 되네요. 자 그렇게 됩니다. 다시 2D 평균 풀링 최대 풀링 해서 뭐 요것만 줄여드는 거죠. 풀링하면 2 풀링하면 14가 7, 7, 64 요거는 그대로 개수는 그대로 자 거기에 플래턴 하면 7 곱하기 7 곱하기 64에서 1차원 별로 싹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3136개의 입력 데이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원래 우리가 앞에 심층신경만 할 때는 실제로는 28 곱하기 28하니까 768개인 건데 더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뭐 여기 끄머리 있는 쓸데없는 거는 다 자른 거예요.
가운데 필요한 것들만 다시 가중치를 이용해서 좀 더 밀집하게 만든 거다 이 말이에요. 개수는 늘어났지만 그래서 나중에 정확도가 높을 거예요. 그래 보면 압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은닉층이 있네요. 그러면 얘는 3136 곱하기 100 플러스 100 하면 313700 그렇게 계산이 되겠죠. 근데 얘가 출력이니까 입력 데이터 곱하기 출력. 여기는 이제 합성 곱층 아니에요. 원래대로 하던 심층 신경망입니다. 심층 신경망은 뭐 계산할 매개 변수가 전체 개수가 입력 데이터 곱하기 뭐 출력 플러스 출력 개수. 이거가 별평 개수도 되니까. 그래서 313700. 자, 그러고 드롭아웃은 계산 안 합니다. 드롭아웃 계산 안 하면 그대로 얘가 다시 출력되면서 입력으로 되고 최종적으로 출력되는 건 우리가 분류가 퀘션 엠리스트 분류 10개죠. 10개니까 100 곱하기 10 그렇죠? 그러면 1000 플러스 10하니까 1010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머리가 계산 한번 해보세요. 아, 그게 이제 코드상에 층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층을 만든 내용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가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실제 코드 아까 어디였나 실제 얘를 학습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처리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게 뭐 깔아야 되니까. 자, 컴파일 모델 생성하는데 우리가 맨 마지막에 했던 아담 옵티마이저 사용하겠습니다. 경차관법 종류. 그 다음에 얘는 손실함수는 지금 다중분류니까 자 스파이스 카테고리 크로스 엔트로피 하고 자 에큐러시에서 손실률 보여줄 거예요. 그 다음에 책에는 예제가 얘를 안 보고 뭘 했냐면 그래프로 손실률을 봤는데 그냥 봅시다. F9 따라서 F9 따라서 보고 그 다음에 자 검증 데이터를 이용해서 얘를 이미지가 뭘로 지금 얘가 분류를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거다. 이 말이야. 우리가 이게 실제로는 이 알고리즘은 얘가 티셔츠인지 바지인지 뭐 가방인지 이거 몰라요. 그냥 수치 값으로만 대응을 해요. 그래서 얘를 검증 첫 번째 데이터야. 검증 데이터를 이미지로 한번 찍어보고 얘가 과연 이미지를 맞게 분류를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확인도 해보고 맨 마지막에 테스트는 우리가 앞에 엠리스 가지고 올 때 테스트로 쪼개놨다고 했죠. 이건 진짜 실전에 대입할 데이터다 이 말입니다. 얘는 트레이닝 훈련 데이터, 얘는 검증 데이터, 얘는 진짜 실전용. 그러면 실전용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밸류에이트 해서 얘의 정확도도 한번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얘를 진짜 최종적으로 한번 돌릴 거예요. 자, 저기 파이참에서 혹시 오류가 나면 저처럼 콜앱을 이용하세요. 혹시 오류가 발생을 하면 이 컴퓨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아까 얘기했죠. 콜앱 있습니다. 구글 콜앱 검색을 해보면 구글 콜앱 구글에서 콜앱 다시 처음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구글에서 구글 콜앱 있어요. 콜앱 인덱스. 만약에 프로그램을 내가 다이렉트로 설치를 안 하면 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 가상으로 웹상에서 돌릴 겁니다. 구글 콜앱. 자, 보면 머신러닝 있죠? 머신러닝. 그러면 여기 보면 머신러닝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추천 예시도 막 있어요. 이미지 분류기 재분류, 케라스 모델로 하는 거 있고 텍스트 분류는 뒤에 나오는 순환신경망이에요.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코드가 생성이 되는 게 있습니다. 자, 거기에 우리는 지금 합성 데이터를 이용한 케라스 선형회기 요거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뭐 시그널 방법. 그러면 그 밑에 뭐 설명도 있고 예제가 있어요. 자, 코드 표시에 가보면 뭐 라이센스가 어쩌고저쩌고 있어. 그럼 맨 마지막에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돼요. 얘가. 자,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자, 그래 놓고 보면 옆에 있는 요가 실행 코드예요. 그럼 얘가 실행이 됩니다. 로그인 계정 로그인 해야 되네. 아까는 로그인 안 해도 되던데. 박영아 씨 걸로 해야 되나? 박영아 씨 걸로. 이제 제 걸로 합시다. 다시 여기 가서
라이센스 밑에다가 찍고 실행하면 네, 예, 진행이 됩니다. 여기 보면 연결 중 여기에 보면 리소스 보기가 있어요. 그러면 자 코랩에 풀코랩에 보면 리소스를 램을 12.7기가로 줬고 디스크가 용량이 107.7기가 줘요. 근데 얘가 넘어가죠. 그럼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그 얘를 추가하려면 리소스 추가하려면 돈 내야 돼요. 기본으로 주는 게 요거예요. 이 상황에선 돼요. 지금 12.7기가면 지금 현재 제 컴퓨터보다 메모리가 더 좋으니까 여기서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설치 안 해도 돼요. 여기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F4가 잘 되고 있죠. 앞에 서머리 출력이 되어 있고 이제 F4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합성곱까지 계산해야 되니까 이제 우리가 앞에 했던 거 있죠. 심축 신경만 할 때보다 시간 더 많이 걸려요. 응? 어저께 해보니까 한 6, 7분 걸려요. 6, 7분 정도. 그래서 그 코드 코랩에서 그냥 파이참 연구니까 여기서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돌아가고 있네요. 코랩에서. 그러면 메모리 2기가밖에 안 쓰고 있네. 그걸로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로스랑 보면 처음에 1F9 돌렸을 때 벌써 밸류가 에크로시가 81, 그 다음에 검증이 87, 검증이 높으면 안 되는데, 훈련 데이터가 81. 아까 우리가 최종적인 게 얼마라고 했냐면, 인공지능망에, 훈련 데이터는 87이었고, 검증 데이터가 87, 두 개 다 87이네요. 그럼 얘 돌리는데 한번 보면 되겠네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코드상에, 자, 보면은, 코드를 보면, 자, F9를 20번으로 돌렸지만 저번에 조기 종료했습니다. 페이션스를 2로 했기 때문에 20번 안 돌리고, 검증 손실률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면 중단돼요. 어차피 20번 해놨어도. 그러니까 중단이 됩니다. 요거 케라스 UT 플러트 모델은 만약에 얘 차트를 PNG로 저장시키는데 아까 요거 있죠. 뒤에 요거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파이로트라고 뭘 설치를 해야 돼요. 요거 확인할 게 없어요. 서머리 보면 되니까. 그거 볼 거면 주소 처리하는데 파이로트라고 뭘 깔아야 됩니다. 또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게 코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계속. 계속 돌리고 있죠. F4가 어디까지 갔지? 5번째 F4까지 갔네요. 어저께 테스트 해보니까 9번째인가에서 멈추는 것 같은데. 합성곱 신경망은 이미지 분류에서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고리즘이. 그래서 이미지 분류할 때 많이 씁니다. 합성곱 신경망. 근데 내용이 이제 요것들이 용어들이 조금 어려우니까 헷갈리는데 용어를 알아야 우리가 코드를 분석할 수가 있겠죠. 얘가 이런 것들 있죠. 맥스플링 그 다음에 컨버전 2D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원리를 알기 위해서 앞에 내용을 했습니다. 자, 결과가 나올라나? 아직 멀었나? 거의 다 됐나? 7번째. 한 2번만 더 돌리면 되겠네요. 메모리가 크게 그렇진 않은데